뭐 벨 같은 거, 거의 말 그대로 팔찌같이 생긴 그 벨인데 그걸 항시 24시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항시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 때나 자기가 이제 필요할 때 뭐 잔시인분을 시킬 때라던가 바로 눌러서 이제 바로 거기로 뛰어오지 않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그 누르는 자기 배를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집어 던진 적도 있고 맞힌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진짜로 왜 이렇게밖에 못 오냐고 뭐 군뱅이도 아니고 자기가 쓴 뭐 그런 거울이나 이런 것까지 다 깨끗이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뭐 환기시키고 올라가서 뭐 빨래 해놓고 뭐 그런 뭐 해놓고 완전 거의 감옥이구나 이런 조금 큰 감옥 약간 네. 오늘 국방부가 감사 결과를 내놨죠.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데요. 공관병들에게 이 손목시계형 호출벨을 착용하게 강요를 했고 또 골프 연습이나 개인 텃밭 가꾸기 등에 공관병들을 동원했다. 이것은 뭐 양측 모두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부모까지 언급하면서 폭언을 하고 음식을 집어 던지고 뭐 아들의 빨래를 시켰다.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다른데 다수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제 사실로 판단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예. 추가 조사할 대목이 있는데 공관병의 자살 시도 의혹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찬주 대장 측은 뭐 자신들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공관병 GOP 철책근무 체험을 강요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군인 정신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군은 이제 그 공관병 운영 실태에 대해서 90개 공관 그리고 100여 명의 공관병에 대해서 대대적 전수조사에 나선다고 하고요. 또 국방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박찬주 대장을 형사 입건해서 검찰 수사를 받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군 자체 징계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웃지 못할 이유인데요. 사성 장군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해당자 이외에 선임 3명으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박찬주 대장의 보직이 제2작전사령관입니다. 그러면 군 서열 3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하. 위로 이제 2명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징계위원 3명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군 자체 징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또 보직 해임을 할 경우에는 삼성 장군 이상은 자동 전역이 되도록 군 인사법에 적시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박찬주 장군은 지금 제2작전사령관 직위를 유지한 채로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예.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군 서열 3위까지는 어쨌든 징계가 없는 거네요. 지금 규정을 보면 사실상 그렇게 하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폭로를 한 군인권센터는 지금 군과 국방부 방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어요? 일단 형사입건하고 검찰 수사를 하겠다 이 방침에 환영한다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강한 상황이니만큼 뭐 긴급 체포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군인권센터는 직권남용, 군형법상 가혹행위, 폭행,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찬주 대장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군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네. 이 군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 부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걸 빨리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장 뭐 이번 사건 철저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차제에 공관병 제도 이런 거 좀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일벌백계 한다지만 같은 사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지금 군대를 이제 경험해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군의 자정 능력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다수거든요. 군내 상령 하복 문화가 마치 지휘관이 자신의 왕국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비전투 분야 인력 축소 및 폐지를 통해서 지금 뭐 테니스병, 과외병, 토끼나 오리 관리병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보직 이런 걸 다 없애고 병력 감축에 따른 지금 전투 병력 부족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이런 좀 생산적인 좀 제안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제 이발병이나 장비 수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임무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분야로 대체해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사실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다음 주 월요일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거든요.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사실은 잘 알잖아요, 군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잘못된, 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겠거니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저희도 제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 그동안 기사들도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멸치 썩었다고 공관병 뺨 때리고 뭐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네. 길에 돌아다니던 개한테 물렸는데 그 개 찾으라고 떠돌이 개 찾으라고 군인들 100명 동원해가지고 개 찾고 그다음에 자기 지인들 집에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군악대 불러서 공연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저래요? 네.
비슷한 반한다 진짜. 그 더한 사례가요. 예. 제가 오늘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6시에 여기 또 전망대에 또 출연했는데 새벽에요. 또 제보가 또 들어왔어요. 이 박찬주 장관에 대해서요? 네. 사령관에 대해서. 이 지금 뭐 하는 게 직업은 제2 작전사령관인데요. 후방 예. 전체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육군의. 포스타. 예, 포스타. 예. 대한민국을 3개의 공간 정도로 나누면 그쵸. 그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1작, 2작, 3작이니까요. 예, 그렇죠. 1작, 2작, 3작 중에 2작을 차지하고 예. 있는데 2작자네 진짜. 2작을 차지하는 2작자 이거. 그래서요. 이게 저희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한꺼번에 얘기하지 왜 그렇게 맨날 보도자료 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우리가 뭘 쟁겨놓고 하나 까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현역이면. 저희는 지금 이 업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하라고 인권센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피해자도 생각해야죠. 죄송합니다. 네, 여러 의견- 개를 할 수 있게 그쵸. 군인권센터에 후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새로 나온 피해 이야기 어떤 게 있어요? 그건 여기서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어허. 사령관의 범죄가 의심되는 예. 정황이 저희가 포착을 했고 아하.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령관 시절에 저희가 맨 처음에 폭로를 했고 그다음 그 전에 육군 참모차장 거를 얼마 전에 폭로했고 그다음에 7군 단장 시절 께 오늘 새벽에 저한테 또 복수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 명이 아니고. 예. 그러니 이제 곧 사단장도 어제는 사단장도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 전망대에서 양산 부대 그거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계속 나올지도 지금 참 의문입니다. GIP님, 봉도사님 90년대 전역한 1호차 운전병입니다. 1호차 운전병은 뭐예요? 뭐 대대장이든 연대장이든 그 부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 1호차. 차는 지휘관의 예, 지휘관 차량. 지휘관, 예. 최고 지휘관. 당시 1호차 운전병들 몇 명만 불러도 불어도 앞으로도 이야기 많이 나올 이 얘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군들 1호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사단장들이나 원스타 종군당 이상들. 회장 갑질은 저리 가라겠네요. 그러면은. 그쵸. 거기는 뒤통수 이렇게 좀 치고 그런 정도인데 거기는 퇴근을 하잖아요. 여기는 퇴근 안 하잖아요. 그게 다르죠. 예. 거기는 그리고 사표 쓰고 가면 되지만 여기 의무 병사들인데 예. 사표 쓸 수도 없고 심지어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도 부인이 뭐 가져와라 했는데 없습니다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반찬 담는 통을 다 예. 꺼내와라라고 했는데 이게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빡빡이 계속 물건 채우니까 당연히 이걸 담아두니까는 이게 빌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없어졌다고 찾아내라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빈통이 없어졌다고? 네. 그거 좀 모자란 사람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걸 막 땅에 때려치고 막 뭐 심심하면 던진대, 그렇게. 병사들한테.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너무, 울분을 참지 못해서 공간을 나갔어요. 예. 나갔는데 10분 있다가 이제 거기 있는 대위랑 다른 공간병들이 막 달래서 데리고 들어왔는데 벌써 부인이 대령 부르고 남편까지 불러가지고 남편이 말안 여기 듣는 쫙 거지. 일렬로 세워놓고 내 부인이 여단장급이 되는 건데 그 준장 원스타급인데 니네가 예의가 없이 자기는 뭔데요, 계급이? 그때 3스타. 3스타고 부인은 그러면 원스타급이 되는 거야? 원스타급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고생해봐야 된다면서 전방 12사단 사천리 부대 GOP 부대에 일주일간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명을 떨어뜨려 놓고 일주일 뒤에 걔를 데리러 가고 한 놈 떨어뜨려 놓으려고 가서 떨어뜨려 놓고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GOP 부대 민폐입니다. 거기 철책인데 최전방인데 그렇죠. 최전방 아니에요. 인민군들 사이에 두고 월책 하나 감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거다 대고는 한 명을 떨어뜨려 놓으면 걔 관리해야 돼서요. 부대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부대장이 입이 이만큼 튀어나오는데 거기 실탄 지급받은 총을 갖고 있는데 아니에요. 네, 참모차장이 보냈으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월권 행위를 넘어서서 직권 남용 행위에다가 가혹 행위에다가 예. 김 의원님, 예. 며칠 전에 또 홍대 학생이 그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거는 상관의 가혹행위 때문에 그런데 그 쪽지 보고 그냥 진짜 막 피오름이 나더라고. 내일 또 일어나도 희망이 없어서
정말 어떻게 대책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목숨을 끊은. 근데 이게 상관이 이렇게 괴롭히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그러니까 그 대학생만 보더라도 예.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 대학 정도 다니면 그래도 똑똑하고 뭐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군대를 가면 이렇게 사람을 만들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해봐야겠죠. 1년이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사망을 하거든요. 군복을 그렇죠. 입고서. 예, 예.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그리고요. 거죠. 얼마 알겠습니다. 여기 3920님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죠. 김재경님 우리 아들은 아파도 훈련 다 받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정말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3279님 진짜 나라 지키는 군인들 위로하고 싶네요. 화나요. 권력은 힘없는 사람한테 휘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김태훈 소장님 왜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근데 제도적 문제가 크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령관이 잘못을 했으면 예, 공감병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경찰에 신고하면은 경찰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 그 군의 경찰은 헌병대입니다. 그러면 사령부에 헌병대가 있어요. 예, 그 신고를 해요. 예. 그러면 수사를 개시를 못하죠. 왜? 수사 개시 결재권을 사령관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서류 들고 가서 당신 좀 수사해야 되니까 당신이 사인하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두 번째, 검찰관이 있습니다. 검사해야 되거든요. 예. 검찰관 행사해야죠. 수사를 해야죠.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검찰관이면요. 긴급 체포할 것 같아요. 사령관. 근데 못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성 장군이 수갑찬 일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최강욱 변호사가 얘기 나올 줄 알았어. 국방부 검찰관에 있을 때 예. 신일순 한미연합 부사령관의 공금 횡령을 가지고 딱 수갑 채워서 구속시켰어요. 구속시켰죠. 그 이외에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투스타가 17사단장이 구속된 적이 있죠. 그 성추행 피해 여군을 피신해 와 있는데 그 위로한다고 성추행을 또 해가지고 예, 그 긴급 체포됐었죠. 뭐 별은 성역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장성 출신 대통령이 3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건요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사법개혁도 많이 얘기를 하고 사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저희 국회에서도 그렇고 임 소장님도 그렇고 군 엄부즈만 제도라고 예. 이제 군이라고 하는 공간을 민간이 좀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이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 법도 반만 만들어지고 엄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만들어놨는데 실제 어떻게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못 보고 아직까지도 임명을 못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로 있는데요. 그런 것도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사실은 해결했으면 좋겠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정권을 교체한 주역이면서 이거 뭐 누구한테 시켜요 제가 지금. 뭐 요즘은 청와대를 가든지 뭘 다시 국회의원 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청와대에서 안 진짜 감옥 불려주니까. 가고 싶어요. 왜 이러세요? 왜? 여튼 그런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꼭 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군대 문제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가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예.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노하고 화내는 일들은 많은 분들 공감해 주시지만 사실 좀 다른 의면으로 보면 군대니까 그래. 군대가 그래서 고생 좀 해야 돼. 그렇지. 야 그래도 공감병이 현역병보다는 편해. 뭐 이런 이야기 여기 생각들을 꽃보직이야. 예,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리고 군대면 그 정도는 뭐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어떠한 군대도 원래 그렇게 맞으면서 훈련받고 비인간적으로 대우받고 그러면서 훈련하는 것이 군 기강에 쌓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 군만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거치는 처음에 창군이 거의 그런 식으로 예. 운영돼 왔고 그리고 군사독재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군대의 풍습 예. 이 그대로 지금까지 답습되고 있고 우리 인식에 그렇게 담겨져 있으니까 실은 국민들이 같이 좀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533님 남자들에게 최고 약몽은 귀신 꿈 죽는 꿈 아니죠. 군대 다시 가는 꿈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감옥 갔다 오면요. 다시 가는 꿈이에요. 그꿈 꾸셨어요? 계속 꿔요. 저도 꿨는데. 자, 김재경님 아들들 다 데리고 이민 가고 싶은 심정이 되네요. 힘없는 국민이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건지. 자, 김태훈 소장님 네. 문제는 뭐냐면은 임태훈 소장님. 임태훈 소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밀폐된 공간 집단 생활하는 데가 학교 있고요. 군대 네, 있고요. 네. 교도소 있잖아요. 네, 경찰도 그렇습니다.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제일 빨리 공개되면서 민주화됐고요. 네네.
중교도소에서요. 재수자들 못 때려요. 왜 네. 그러냐면 바로 이 국가인권위원회 네, 편지 진정함이 쓰거든요. 있죠. 진정함이 네, 있어요. 예. 근데 군대는 그런 거 만들어 놓으면 왜 안 돼요? 군대는 진정함이 예. 그 구금 시설에만 있습니다. 그럼 군대에서 이렇게 당하는 인권 침해는 어떻게 그래서 해요? 아까 김광진 의원님 말씀하신 게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둬서 예. 그 보호관 밑에 조사관들이 불시 부대 방문 조사권 민간인들을 둬서 아니요 공무원이죠. 공무원으로. 네, 국가인권위원회 두자라는 게 국회 의결 아니었는데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반대해서 이게 통과가 안 됐죠. 아, 국가인권위원회 두자고 했던 예, 안을. 예, 예. 아하. 그래서 40명의 조사관 티오를 더 늘리고 예. 이분들이 독일처럼 예. 통보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부대 방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불시 부대, 불시. 불시 부대 아. 방문권. 두 번째가 자료 제출 요구권. 아하. 이걸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받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굉장히 거네. 강력하죠. 그걸 국회 있을 때 만들었었어요? 국회가 예, 그 여야 법이 합의를 일단- 했어요, 사실은. 어허. 했는데 국방부하고 박근혜 정부가 반대한 거죠, 청와대에서. 음. 왜냐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육사 출신들이 반대한 거예요. 이제는 할 수 있겠네. 아, 근데 육사 출신들이 70%인데? 장관님이 해군 출신이시잖아요. 예. 지금 엄청나게 디펜스가 심해요. 아니 그러니까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건데요? 아이, 그래도 관료들은 70%가 육사 출신이고 지금 글쎄. 보세요. 하도록 국민들이 함께 힘을 아, 모아줘야 그렇죠. 됩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장관님이 감사를 빨리 지시를 해도 예. 육사 출신들이 지금 사법권하고 이런 거 다 지고 있어요, 안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안 움직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왜냐하면 이 사람 육사 출신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비호 세력들이 엄청 아니 많습니다. 그게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럼 답답해요. 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걸요? 지금 얘기했던 그 제도 개선. 제도 개선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예. 군인권센터가 10대 공약 안에 넣어서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법이 여야 합의만 하면 본회의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합의했다면서요. 지금도 올라가 있어요. 백혜련 의원이 이제 그래서 19대 발의했고 국방에서 해야 될 건 합의를 일단 했는데 법사에서 그게- 걸렸어요, 또? 아니 법사 말고 운영위 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가 그걸 또 조정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예. 그냥 멈춰버렸죠. 예. 대통령 그렇죠. 공약사항이에요? 예, 공약 관심이 사항입니다. 높습니까? 네. 관심이 아니 높기를 거기 바랍니다. 장병 예. 그 국방개혁위원회 안에서 예. 장병 인권 보장 방안으로 그게 논의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 수뇌부 인사가 화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끝나면 이제 국방개혁위원회가 조각이 될 겁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알겠습니다. 안보가 잘 되는 군은 우리 군을 인간으로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광진 의원님, 임태훈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는 이걸 빨리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장 뭐 이번 사건 철저히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차제에 공관병 제도 이런 거 좀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일벌백계 한다지만 같은 사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없죠. 지금 군대를 이제 경험해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군의 자정 능력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다수거든요. 군내 상령 하복 문화가 마치 지휘관이 자신의 왕국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조건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뭔가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예 비전투 분야 인력 축소 및 폐지를 통해서 지금 뭐 테니스병, 과외병, 토끼나 오리 관리병 뭐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보직 이런 걸 다 없애고 병력 감축에 따른 지금 전투 병력 부족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충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해야 된다. 이런 좀 생산적인 좀 제안도 나오고 있고요. 예. 이제 이발병이나 장비 수리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성이 필요한 임무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 분야로 대체해라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사실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다음 주 월요일 저희 방송에 출연을 하거든요.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잘 사실은 알잖아요, 군에 대해서. 사실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당연히 잘못된, 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었겠거니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 저희도 제보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 그동안 기사들도 뭐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멸치 썩었다고 공감병 뺨 때리고 뭐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예. 길에 돌아다니던 개한테 물렸는데 그 개 찾으라고 떠돌이 개 찾으라고 군인들 100명 동원해가지고 개 찾고 그다음에 자기 지인들 집에 초청해가지고 하는데 군악대 불러서 공연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진짜 저래요? 네. 비슷한 반한다, 진짜. 더한 사례가요. 예. 제가 오늘 2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예. 왜냐하면 뭐 6시에 여기 또 전망대에도 출연했는데 새벽에요. 또 제보가 또 들어왔어요. 이 박찬주 장관에 대해서요? 네.
사령관에 대해서. 이 지금 뭐 하는 게 직업은 제2작전사령관인데요. 후방 예. 전체를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입니다. 육군의. 포스타. 예, 포스타. 예. 대한민국을 3개의 공간 정도로 나누면 그쵸. 그중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1작, 2작, 3작이니까요. 예, 그렇죠. 1작, 2작, 3작 중에 2작을 차지하고 예. 있는데 2작자네 진짜. 2작을 차지하는 2작자 이거. 그래서요, 이게 저희도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니, 한꺼번에 얘기하지, 왜 그렇게 맨날 보도자료 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슨 우리가 뭘 쟁겨놓고, 하나 까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현역이면. 저희는 지금 이 업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하라고 인권센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피해자도 생각해야죠. 죄송합니다. 네, 여러 개를 할 수 있게 군인권센터에 후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뭐 벨 같은 거 그걸 말 그대로 팔찌같이 생긴 그 벨인데 그걸 항시 24시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항시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아무 때나 자기가 이제 필요할 때 뭐 잔시인분을 시킬 때라던가 바로 눌러서 이제 바로 거리로 뛰어오지 않으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진짜로 그 누르는 자기 벨을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집어 던진 적도 있고 맞힌 적도 있고 그리고 뭐 진짜로 왜 이렇게밖에 못 오냐고 뭐 군뱅이도 아니고 자기가 쓴 뭐 그런 거울이나 이런 것까지 다 깨끗이 항상 관리를 해야 되고 뭐 환기시키고 올라가서 뭐 빨래 해놓고 뭐 그런 거 해놓고 완전 거의 감옥이구나 이런 조금 큰 감옥 약간 이 정도. 네. 오늘 국방부가 감사 결과를 내놨죠.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제기된 의혹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데요. 공관병들에게 이 손목시계형 호출벨을 착용하게 강요를 했고 또 골프 연습이나 개인 텃밭 가꾸기 등에 공관병들을 동원했다. 이것은 뭐 양측 모두 사실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제 부모까지 언급하면서 폭언을 하고 음식을 집어 던지고 뭐 아들의 빨래를 시켰다. 뭐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양쪽의 주장이 다른데 다수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이제 사실로 판단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고요. 예. 추가 조사할 대목이 있는데 공관병의 자살 시도 의혹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찬주 대장 측은 뭐 자신들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공관병 GOP 철책근무 체험을 강요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군인 정신 함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군은 이제 그 공관병 운영 실태에 대해서 90개 공관 그리고 100여 명의 공관병에 대해서 대대적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하고요. 또 국방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이 박찬주 대장을 형사 입건해서 검찰 수사를 받도록 조치한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군 자체 징계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웃지 못할 이유인데요. 사성 장군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해당자 이외에 선임 3명으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박찬주 대장의 보직이 제2작전사령관입니다. 그러면 군 서열 3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하. 위로 이제 2명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징계위원 3명이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군 자체 징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또 보직 해임을 할 경우에는 삼성 장군 이상은 자동 전역이 되도록 군 인사법에 적시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박찬주 장군은 지금 제2작전사령관 직위를 유지한 채로 조사를 받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예.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군 서열 3위까지는 어쨌든 징계가 없는 거네요. 지금 규정을 보면 사실상 그렇게 하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폭로를 한 군 인권센터는 지금 군과 국방부 방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놨어요? 일단 형사 입건하고 검찰 수사를 하겠다 이 방침에 환영한다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강한 상황이니만큼 뭐 긴급 체포나 압수수색 등의 강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군 인권센터는 직권남용, 군형법상 가혹행위, 폭행,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찬주 대장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군 검찰에 제출했는데요. 네. 이 군 검찰의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는 박찬주 대장 부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새로 나온 피해 이야기 어떤 게 있어요? 그건 여기서 지금 얘기할 수 없고요. 어허. 사령관의 범죄가 의심되는 예. 정황이 저희가 포착을 했고, 아하.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령관 시절에 저희가 맨 처음에 폭로를 했고, 그 다음 그 전에 육군 참모차장 거를 얼마 전에 폭로했고, 오. 그 다음에 7군 단장 시절 꽤 오늘 새벽에 저한테 또 복수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한 명이 아니고. 예. 그러니 이제 그 사단장도 어제는 사단장도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예. 전망대에서 양산부대 그거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계속 나올지도 지금 참 의문입니다. GIP님, 봉도사님 90년대 전역한 1호차 운전병입니다. 1호차 운전병은 뭐예요? 뭐 대대장이든 연대장이든 그 부대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호차. 차는 지휘관의 예, 지휘관 차량. 지휘관, 예. 최고 지휘관, 당시 1호차 운전병들 몇 명만 불러도
앞으로도. 앞으로도 이야기 많이 나올 이 얘기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장군들 1호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사단장들이나 원스타 종군당 이상들. 회장 갑질은 저리 가라겠네요. 그러면은. 그쵸. 거기는 뒤통수 이렇게 좀 치고 그런 정도인데 거기는 퇴근을 하잖아요. 여기는 퇴근 안 하잖아요. 그게 다르죠. 예. 거기는 그리고 사표 쓰고 가면 되지만 여기 의무 병사들인데 예. 사표 쓸 수도 없고 심지어는